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들려요. 네. 3분 있다가, 한 2분 있다 시작할게요. 잠깐 개소리가 나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키우는 강아지가. 수업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실에 올려놓았고요. PDF 파일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함수하고 이제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뭐 함수 사용한 포인터, 콜 바이 레퍼런스, 요 정도, 콜 바이 밸류, 요거 구분하시는 것까지 정도로 출제를 할 생각이고요. 시험을 보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볼게요. 아니면은 다음 주 아침에 몇 시간대? 한 11시부터 볼까요? 다음 주는? 11시부터 한 50분,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늦지 않게 줌으로 우선 접속을 하시고 캠을 다 준비를 오디오와 캠을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픈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이야기 드렸듯이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뭐 오픈북이 아닌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거고 한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올려드리면 보고 이제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완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그 시험 게시판,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을 해주시는 그러한 형태의 오픈북 시험입니다. 코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교재에 있는 예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소스 코드는 본인들이 아시겠지만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감안해서 다 채점을 꼼꼼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못 보는 게 나아. 그렇게 정직하게 잘 임해 주신다면 제가 다 감안해서 성의 표시는 다 해드릴 거예요. 지금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 28분 들어오셨네요.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오디오 다 켜주시고요. 그리고 캠도 다 켜주세요. 오디오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 이용해서 사용하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천호 있고, 그죠? 천호. 오늘이 15일. 한상현. 상현이, 어때요? 고건희, 이승재, 네. 네. 최성현, 네. 윤지은, 네. 박시연, 김동환, 네. 예, 죄송해요. 네. 걔가 마구 짖고 있어요. 큰일 났네. 김세연, 네. 김세연, 네. 네. 김시원, 네. 어떡하죠? 걔 조용히 시키는 법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천지분간 못해서 아직 너무 이제 조금해서 죄송해요. 큰일 났네. 수업 못하겠는데 이거. 가다 놓으면 더 짖더라고요. 김인수, 김인수 안 왔나요? 왔고, 김한진, 나연주, 네. 연주, 네. 와 있고, 박이진, 와 있고, 네. 백소윤, 소윤이도 보이고, 네. 수기 왔죠? 달대 왔고, 오현민, 네. 현민이, 네. 예, 윤지민, 네. 코이 왔나요? 코이? 네, 어떻게, 큰일 났다. 이제. 모란시장에 팔아야겠다. 큰일 났네. 코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 이재현, 심하게 짖네요. 네. 죄송해요. 네. 곽시연, 있고, 큰일 났다. 제가 좀 가다 놓고 올게요. 무척 죄송합니다. 네. 걔 때문에. 네. 전우영 있나요? 전우영? 정구범? 네. 네.
김한진이. 김한진 출석됐어요? 정유진, 네. 조나연, 나연이 출석됐고, 주종훈이 보이고요. 차민경, 차민경 없고, 응앤태야 났어요? 박예은, 김정은, 송윤석, 네. 네. 차성현, 네. 네. 조민준, 조은혜, 원종찬, 네. 네, 종찬이. 권성호, 네. 이고요. 김수경, 네. 네, 신이찬, 네. 희창이죠. 신이찬.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있나요? 걔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못 부른 것 같아요. 교수님, 저 출석됐나요? 출석 시연이? 네. 네, 출석 처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건희, 한상현, 코이, 전우영, 차민경, 응앤태안, 박예은, 김정은, 조민준, 조은혜. 해명되신 분들 중에 오신 분 있으시면은 채팅창 이용하시거나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이 왔어? 아이디가 다른 걸로 되어 있어서. 응앤태안이 온 거예요? 합니다. 누가 쓴 거예요? 코이. 네. 그러면 출석은 이걸로 빨리 마무리하고 내용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강아지는 먹을 거 주면 조용하네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하다 남은 거 있어서요. 그거 마무리하고 뒤쪽의 내용들 같이 뭐 포인터, 여러 가지 형태의 포인터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포인터 하다 말았는데 기본 개념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연산자 사용하는 거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열, 포인터와 배열 이런 거 같이 사용하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그 아래쪽에 이제 상수 형태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자열이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것들이 모두 다 문자열인데,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뭐 캐릭터형의 뭐 예를 들어 str 이라는 배열을 캐릭터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20개의 길이에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 여기에 문자열 뭐 A, B, C를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고 이제 변수의 성향을 띠는 그러한 형태의 문자열이 되겠죠. 그러면 초기화 선언과 동시에 이제 초기화를 했고
만약에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str에 얘는 될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 B, C니까 D, E, F 얘는 가능할까요? 함수 선언하고 뭐죠? 배열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에 D, E, F 선언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 str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듯이 첫 번째 요 인덱스를 가리키는 요 주소값을 가리키는 형태의 포인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얘는 상수라고 이야기했었죠. 배열은. 이렇게 포인터로 변수 형태의 포인터가 있고 배열로 포인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배열은 상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수예요. 상수인데 이렇게 접근해서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겠지. 이제 str에 뭐 예를 들어 0번째 인덱스에 뭐 알파벳 대문자 C를 넣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이 자체를 이렇게 변경은 할 수 없죠.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라고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H, AR 캐릭터형, 캐릭터 데이터 형식의 포인터, str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포인터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여기에다가 A, B, C, D 이렇게 넣었어요. 아유, 네, 엉망진창이네요. 네,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A, B, C, D를 넣었어요. 이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이 위에서는 저장이 될 그 메모리의 공간이 딱 보이는데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메모리 얘가 저장되어지는 메모리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장될 메모리 공간이 지금 여기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실 컴파일로 돌렸을 때 에러가 나진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에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자동 할당이 되어집니다. 자동 할당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동 할당이 된다라는 의미 이렇게 자동 할당이 되면 첫 번째 A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XX0001이다. 이 주소값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ABCD라는 것은 이제 이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고 그러니까 A 주소값이 ABCD 이 자체에 이제 저장이 되어지고요. 이 가리키는 주소값은 어디에 또 저장된 거예요? str에 저장되는 거죠. 다시 말해 str은 얘를 가리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되면 첫 번째 A의 주소값이 할당되어지기 때문에 얘의 주소값은 A의 주소값. 얘는 요 값은 A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요 주소값은 뭐가 가리키고 있어? str이라는 캐릭터형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대로 접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의대로 할당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동 할당이 되기 때문에 상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지금처럼 요 위쪽에 첫 번째 라인처럼 지정을 하게 되면 문자열을 이제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열에 접근을 해서 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문자열을
가공하거나 편집하거나 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짜고 싶다면 지금과 같은 첫 번째 라인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데이터 자체로만 데이터 자체를 참조하는 형태로 그냥 접근해서 확인하거나 보는 것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수 형태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래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r1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열 형태인데 메모리 공간이 이제 미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m에 대한 주소 값이 str1이라는 것이 이제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뭐 어찌됐건 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메모리 공간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해서 인덱스 번호로 접근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아래쪽에 str2의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 자체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자동으로 할당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할당돼요. y라는 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 주소값을 가리키는 str2라는 포인터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처럼 배열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문자열은 당연히 마지막에 이렇게 널값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죠. 그냥 디폴트로. 그리고 아래쪽도 어딘가 자동 할당이 되어지는데 널값까지 포함되고요. 당연히 자동 할당된 이 문자열을 뭐가 가리키고 있어? str2 라는 이 변수에서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상수 형태죠. 참조만 할 수 있고 접근해서 고칠 수 없고요. 위쪽에 얘네들은 인덱스로 접근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코드로 되어 있어서 str 이게 중요한 거죠. 그 str your team이라는 게 저장이 str이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얘를 요걸로 변경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떤 게 찍힐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our 팀을 또 가리키고 있는 거죠. str이라는 게 처음에는 your 팀을 가리키고 있다가 아래쪽에서는 또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our 팀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의미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이 5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쪽에서도 이제 str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주소값이 아니죠. 그냥 하나하나 인덱스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배열은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str1은 문자열이 저장이 된 배열이고 그 다음에 str2는 주소값이 저장이 된 상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소값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이 두 개의 차이 배열인지 주소값 저장인지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도 의미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수 개념은 뭐 int에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죄송해요. 어떻게 제 또 시작이야. num을 3 더하기 4로 이렇게
3 더하기 4 했어요. 얘네들 접근해서 3, 4 접근해서 고칠 수 있어요? 없었잖아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그죠? 상수값은 접근해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그러면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시나요? 괜찮으세요? 출석 이따 처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응을 기다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개가 난리가 났어요. 네. 미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흐름이 끊기네. 아래로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뭐 계속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str1 여기에는 이제 상수 형태로 할당이 되고 str2는 요 자체, 그러니까 메모리가 어떤 형태든 상수 형태, 그러니까 자동 할당되기 때문이죠. 얘는 메모리에 자동 할당되기 때문에 상수 형태로 지금 y 라는 그 음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주소값 str2라는 주소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근데 str2를 our string이라고 또 가리키는 대상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your,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our string이래요. 바뀌었죠. 가리키는 대상이 수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주소값도 달라지겠죠. 요거랑 요거랑 찍히는 거 나중에 좀 출력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아래쪽에 str1 0번째 인덱스에 x를 대입했고요. str2 0번째 인덱스에 또 x를 대입했는데 당연히 뭐 얘는 변수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서 0번째니까 m 대신 이제 x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할당된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상수 형태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사용할 수 없다. 메모리 주소가 저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자열을 이제 예제 코드로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것도 코드를 한번 직접 짜보셔서 컴파일 에러가 뜨는지 주석 처리하셨다가 뭐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고 주석 처리 설정해보시고 그렇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는 어디서든 선언할 수 있는 상수 형태 문자열이다. 계속 뭐 반복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 자동 할당되죠. 얘는 메모리 자동 할당돼서 주소값 반환 출력을 하게 되면 얘의 주소값이 이제 반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rintf인데요. 우리가 아는 printf는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printf도 사실상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상 자동 할당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show라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요. 반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유추할 수 있어야 될까요? 이 h라는 주소값이 뭔가 주소값을 전달받아서 할당이 되겠구나, 주소값이 출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래쪽처럼, 캐릭터 형태. 얘가 이제 문자형이니까 당연히 캐릭터 형태의 포인터에 str. 그러니까 캐릭터형 포인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얘만 보고도. 당연히 문자니까 캐릭터형이고 주소값을 전달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되셨다면 주소값을 전달받도록 요 함수의 매개 변수가 요렇게 정의되어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소값 첫 번째 H 그 음절에 대한 주소값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수 형태 문자예요. 상수 형태의 문자예요. 배열 두 가지 형태로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동 할당되기 때문에 상수 형태의 문자열로 주소값을 반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정은 할 수 없다.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가공할 때는 어떤 형태로? 요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제가 이해시켜 드렸던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있었나요? 괜찮으셨으면은 뒤에 내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열과 포인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터를 배열로 넣는 배열의 데이터 요소를 넣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인트형 배열 인트형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ARR이라는 거 저장돼 있는데 3개짜리로 드리는 상으로 선언했습니다. 배열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터는 그러면 어떻게 정해요? 얘가 배열이 아닌 그냥 포인터만 정의한다면은 인트형, 그렇죠? 인트형 포인터, ptr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잖아요. 포인터는. 근데 얘를 배열로 정의를 한다면 얘를 죄송해요. 큰일 났네. 때릴까요? 어떡하지? 큰일 났습니다. 네. ARR은 똑같이 내려가고요. ARR 안에 죄송해요. 잠깐 끊어갈게요. 한 3분만 끊어가겠습니다. 너무 짖어서.
무척 죄송합니다. 네. 가다 놨어요. 네. 보시면은 이어서, 죄송해요. 계속 흐름이 끊겨서. 이 의미는 뭐예요? 위에는 인트형 데이터 3개짜리를 저장해 두겠다라는 것이 배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PTR이죠. 그러니까 데이터형이 인트형이다. 근데 얘는 포인터형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인트니까 배열의 형태, 그 데이터형 인트니까 인트이고 맞춰줘야 되겠고, 포인터형도 당연히 인트형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ARR, 그러니까 3개의 길이짜리 ARR 배열이다. 그러니까 인트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블 ARR 3. 요거는 또 어떻게 읽어주시면 될까요? 더블형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다. ARR 배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읽는 방법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내려가서 포인터 배열 코드로 되어 있는데 요건 또 길이가 20인 인트형 포인터 배열이 ARR1이구나. 더블형 포인터 배열 ARR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num1, num2, num3 이렇게 3개의 10, 20, 30이 저장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num1과 num2, num3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죠. 얘네들을 ARR이라는 3개짜리 길이의 배열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하면 에스타리카 붙여서 출력을 0번째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10이 찍히겠고 그 다음에 1번째 인덱스 하면 num2가 찍히겠고 num2 인덱스 지정하시면은 num3 30이 찍히는 그러한 형태의 출력물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이거 코드는 요 액면 그대로 그냥 이해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려가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네.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얘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담는 str array라는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3개짜리 길이. 근데 요 보게 되면은 이 simple string array라고 하는 3개의 문자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요 행만 보시면은 메모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문구인가요? 아닌가요? 봤을 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만 보시고 이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시는데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3이라는 의미는 캐릭터형 변수에 주소값 3개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지 이 심플의 경우에는 1, 2, 3, 4, 5, 6 하고 널값 저장되니까 7바이트 필요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얘도 7바이트 필요하고 둘, 넷, 다섯, 6바이트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 20바이트가 사실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이 20바이트에 대한 공간 마련이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3은 이 변수, 얘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얘네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랑 헷갈리는데 아까 얘랑 헷갈리신다라는 헷갈릴 수 있어요. str 캐릭터형의 str에 20 아까 똑같이 써볼게요. abcd abc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랑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하나의 문자열을 선언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을 선언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을 선언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이 배열을 선언하는 요 경우 자동 할당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데이터 공간이 그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안쪽에 이제 str arr의 0 주소값이 저장이 돼서 어찌됐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1, 2번 이렇게 할당이 돼서 아래쪽에 코드 이 코드로 출력을 해서 보게 되면은 심플에 대한 주소, 스트링에 대한 주소값, 그 다음에 어레이에 대한 주소값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 상태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할당이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에 대한 주소값을, 주소값은 그냥 임의로 써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 할당이 되어서 주소값이 반환이 된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S의 주소값이죠. 이것도 S의 주소값, A의 주소값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던 식상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셨으면은 이어서 쉬는 시간 좀 없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14장도 끝까지 다 그 시험 유형으로 출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딱 시험 보는 부분까지만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공지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파일 열어주세요. 14번째. 열어주시고 출석부를 코이 왔고 코이는 체크되어 있고요. 태연이 그리고 김재영 이재영이 왔고 네, 그러면 이어서 또 볼게요. 세상 조용하네 진짜. 14번째입니다. 이제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열 전달인데요. 함수의 인자로 배열을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나머지 인자의 경우에는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 형태로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의 메인 함수, 그리고 int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func fct 함수 인자로 num이라는 int형 그 변수 num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얘를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func라는 함수에 num이라는 변수, 얘를 요 값을 바로 전달해서 함수를 돌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했다. 바로 전달한다? 바로 전달이 아니라 사실상 얘를 복사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num이 가지고 있는 값을 사실상 복사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복사된 걸 이쪽에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에 그 값을 전달하는 것이 이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배열로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메인이 있고 우리가 요 형태대로 얘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메인이 있고 int형 배열을 하나 선언해서 ARR 3개의 길이짜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fu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여기에 ARR이라고 해서 이 배열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매개 변수로. 그러면 당연히 이걸 봤을 때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func 보이드 생성자 받고 보이드 반환형으로 매개 변수는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을까요? 똑같아야 되겠죠. 데이터형 int형이니까 똑같아야 되고 int형 AR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함수 이렇게 있겠고 얘가 가능한가? 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이론대로라면은 ARR이라는 이 배열을 그대로 복사해서 통째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열을 이렇게 매개 변수 형태로 매개 변수로 선언한 것 자체를 사실상 함수에서는 허용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배열의 경우에는 이제 함수로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포인터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하나를 조금 더 볼까요? 하나의 코드를 살짝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선언하는 것 자체를 배열로 선언하는 것 자체를 함수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우선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다시 함수를 int 메인에 함수를 하나 age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에다 이제 10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func 여기다 이거 넣을 수 있죠? age 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 인자값으로 받아서 사용을 할 건데 나는 이 func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후에 이 age 값 잠깐 주석 처리하면은
age 값을 호출이 된 후에 fc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 후에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다. 1씩 증가시키고 싶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겠습니다. 나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걔가 안 짖으니까. 또 그것도 허전하네.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말이지.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예,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서 뭐 함수에서 어떻게 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일식 증가해서 처리하게 되면 허용되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 드렸듯이 얘는 복사가 돼서 처리가 되고, 다시 말해 요 자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접근해서 조작이 가능하진 않아요. 요 자체에 접근해서 조작이 가능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 증가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프린트 F에서 찍어보게 완성을 하게 되면 조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돼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허용되도록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int에 똑같이 뭐 main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 여기에도 똑같이 int age 같은 코드예요. age 여기에도 뭐 10을 넣었습니다. 죄송해요. 10을 넣었습니다. 10을 넣었고 똑같이 펑크로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당연히 age라는 변수 인자값으로 받아서 4개 변수로 받아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나요? 우리 예전에 스캔F 하실 때 접근자, 참조자 사용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age라는 주소값을 참조하겠다. 뭐 때문에? 요거 하려고, 일식 증가시키려고. 얘가 가능하게 하려고. 근데 이 주소값의 경우에는 참조자로 받은 건 어디에다 저장할 수 있을까요?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포인터에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포인터 만들어서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야지. 그러면 여기에 얘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함수 fct라는 함수의 4개 변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int 0, 이 age가 int 0이니까 int 0 포인터로 뭐 ptr이라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이 주소값을 전달받아서 인자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int형 변수의 주소값인지 이거를 일치시켜 줘야만 얘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까지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알겠지만 포인터 ptr은 플러스 는의 1씩 증가시키겠다. 요거 지금 정의해주면 되겠죠. 함수에. 그러면 ptr은 뭘 가리키게 돼요? age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 주소값이 참조되는 반환되는 주소값을 ptr로 가리키게 되면서 포인터는 age를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요거의 핵심은 또 뭔가요? 요 이론의 핵심은? 함수 바깥쪽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도 주소 값만 안다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 가 포인트죠. 뭐 지역 변수는 지역 변수 안에서 접근할 수 있고, 뭐 전역 변수는 다 접근할 수 있었는데,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할 거 없이 사실상 이렇게 주소값만 알고 있다면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한천호? 천호 왜? 뭐가 안 돼? 대답을 해줘. 채팅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뭔지 몰라서. 알겠어요. 요 위에 내용들은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배열도 이제 요 주소값으로 접근해서 포인터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뒤에 이쪽의 자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값의 복사다. 여기에서의 넘값 int형, int형은 그러면은 뭐 age라는 것을 인자값으로 받았는데 age 얘를 복사해서 이쪽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이렉트로 받아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age 저장된 값이 이제 매개 변수 이제 num에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는 배열 형태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통째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 배열의 경우에는 통째로 복사해서 매개 변수로 선언할 수 없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C 언어에서는 매개 변수로 배열의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복사하는 C 언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주소값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대신 취할 수 있다. 코드는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뒤로 이동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int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ARR이라는 변수 3개의 길이의 ARR. 우리 요 ARR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3개짜리죠? 그러면은 하나, 2개, 3개짜리 배열이 정의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인자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형태다. 배열의 이름 자체가. 그리고 ptr이라는 포인터를 선언을 해서 얘를 또 가리키고 ptr이 또 얘를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ptr도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배열이고, 그쵸? 배열이라 상수였고, 얘는 변수 형태였다. 이야기 드렸었죠? 고로, 얘가 할 수 있는 건 얘도 할 수 있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ARR 0번째 인덱스에 뭐 1이 아니라 뭐 4, PTR 0번째 인덱스, 이거 같은 거였죠? 또 어떤 식으로 포인터 ARR PTR 이것도 같은 거였죠? 두 개가. 이해가 잘 되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소스 코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시면 ARR이라는 건 첫 번째 이 인덱스 1에 대한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심플펑크에서 심플펑크라는 함수로 호출을 했는데요. ARR이라는 함수 이름을 받았어요. 그 배열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ARR은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이제 얘도 유효하겠죠? 배열이 인트형이니까 인트형이고 포인터로 파람이라는 포인터, 이름의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를 4개 변수로 받겠다. 얘 포인터잖아요. 포인터이기 때문에 파람은 또 뭘 가리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함수 밖에 선언되어 있는 것도 지금처럼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주소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ARR은 첫 번째 인덱스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형태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 얘가 ARR과 같은 그런 소스 코드이다. 1을 가리키게 되는 형태의 포인터이다. 그래서 파람 0을 출력하게 되면 첫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파람 1을 출력하게 되면 두 번째 인덱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이해 안 되시면 그때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요 내용이고요.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예제를 통해서 요거는 직접 코드 써보셔야 됩니다. 직접 타이핑해서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 먼저 볼까? 그 함수가 지금 총 3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것만 이해 잘 하시면 왼쪽 거 똑같은 거니까 볼까요? show array element 그 다음에 add array element 이렇게 2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출력하는 게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RR은 3개짜리 int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ARR 배열입니다. 1, 2, 3이 저장되어 있고요. 함수를 호출을 했네요.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얘는 뭘까? 얘는 ARR의 주소값, 그쵸? ARR의 첫 번째 인덱스의 주소값, 배열의 주소값,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ARR, 사이즈 오브 했기 때문에 얘는 ARR의 크기, 사이즈 오브 크기 조정한, 크기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의 전체 크기, 그쵸? 배열 전체 크기가 사이즈 오브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로 인트로 했네요. 인트. 그러면 인트의 크기. 인트의 크기로 배열 전체 크기를 나눠줬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얘는 배열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배열의 길이가.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그러한 게 두 번째 인자값으로 4개 변수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이 출력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주소, ARR 주소값,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이 출력되는, 1을 4개 변수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거 먼저 볼까요, 잠깐? 이렇게 3개, 첫 번째,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add array element로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ARR의 주소값, 그 다음에 int의 len은 3으로, int len은 3, 길이 3이죠. 그 다음에 int add는 1씩 증가될 겁니다. 보시면은 i값, len이 3이기 때문에 i 값이 0, 1,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면서 1씩 증가되면 하나씩 출력이 되게끔 프린트문 써서 출력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보게 되면은 길이가
길이가 3이죠. 3. 사람의 i 값이 인덱스 i 값 1씩 증가하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서 프린트문으로 찍어줄 수 있겠죠. 이거 출력 한 번씩 해보세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1, 2, 3, 이렇게 2, 3, 4가 먼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얘네 순서대로 잘 찍히는지 쫓아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레이 값이 1, 2, 3이니까 1씩 증가되면서 하나씩 증가되는 그러한 형태의 출력 값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또 마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저도 가끔씩 이제 소스 코드 입력할 때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show array element 이게 int형 포인터 사람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똑같죠?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int num 변수 형태, 뭐 int arr 뭐 배열 형태일 때 이러한 형태의 변수의 주소값이죠.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선언이고요. 아래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동일한 선언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굳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는 배열도 되고 변수도 되잖아. 얘 쓰면 안 돼?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위에 걸로 쓰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매개 변수 이제 int형 배열의 주소값이 무조건 전달돼야 된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는 무조건 int형 배열의 주소값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대요. 얘가 항상 전달이 됐으면 좋겠대요. 배열의 주소값.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이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해드리고 이렇게 써서 변수와 배열의 주소값을 모두 다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는 이 함수 show array element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는 무조건 나는 배열에 대한 주소값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변수에 대한 주소값의 선언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주소값의 선언은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코드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int형 포인터 ptr arr 요거까지는 뭐 우리가 위에서 계속 썼던 부분인데 오른쪽처럼 얘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거지. 얘랑 똑같다고 했는데 그치? 코드로 봤을 때 선언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는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코드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요. 매개 변수로 선언할 때 함수 안에 매개 변수로 선언할 때만 쓰는 코드입니다. 일반 코드로 절대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매개 변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는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뒤에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다른 내용 없고 이거는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참조를
콜 바이 레퍼런스, 콜 바이,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함수를 호출할 때 단순히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 그러니까 값만 물을 건지, 아니면 메모리 접근에 사용되는 주소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어이고요. 이거는 사실 용어는 구분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딱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죠. 뭐 넘값이 0보다 작을 때, 뭐 int num을 사용해서 값을 그대로 전달해 단순한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가리켜서 call by value라고 하고요. 아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이러한 형태 있죠? 네, 이런 형태들, 얘네들 그러니까 주소값을 참조해서 호출하는 것들, 건넜다가 주소값을 참조해서 접근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call by reference라고 한다. 뭐 따로 뭐 새로운 그런 함수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에 대한 것들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call by reference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것도 주소값만 알고 있다면 접근해서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죠. 외부에 선언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뒤에 뭐 소스 코드는 쫓아가시면서 계속 하셨던 내용이라서 참조자 쫓아가서 바깥쪽에 선언이 되어 있지만 가공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사용을 할 것이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나요? 이 내용은 제가 강의에 올려놨는데 왜 잘못 올려놨는데 한 번 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 관심이 없나 봐. 꼭 강의는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 주 시험 공지 해드리면 똑같이 우리 11시에 원래 10시 수업을 계속 했는데 11시에 시작할게요. 11시에 줌 접속해 주시고요. 같은 링크로 줌에 접속해 주시고요. 접속이 다 되고 출석 체크를 다 마치면 출석 체크를 다 끝내면 제가 예제 파일과 문제 파일을 예제와 문제를 과제물 게시판에 올릴 거예요. 과제물 게시판에 올려드리면 과제물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한 50분 드릴 건데 한 3문제 3개 프로젝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드는 좀 짜놓았고 나머지 이렇게 채워 넣기 하셔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이 3개나 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소스 코드 있으면은 그 화면 캡처해서 이미지 뭐 3문제면은 3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소스 코드 캡처한 이미지 3장 그 다음에 소스 코드 파일 3개 해가지고 압축해서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캠과 오디오는 모두 다 온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이거 확인 안 되시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험 그냥 미결석으로 그렇게 미출석으로 인정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유의해 주시고요. 늦지 마시고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아마 11시에 들어와서 한 50분 정도 드리면은 11시 10분부터 진행이 될 텐데 끝나는 시간은 그냥 12시로 동일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드렸듯이 오픈북이고요. 책 사용해서 뒤져가시면서 요즘에 다 오픈소스라서 뭐 달달 외워서 뭐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대면으로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 인터넷 뒤지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코드 보면은 웬만큼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가차 없이 처단을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 교수님, 네. 혹시 저번 주 실시간 강의도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주? 그거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렌더링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덩어리가 2시간짜리라 올리다가 지쳐서 못 올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안에 오늘 거랑 해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C풀풀 할 거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C풀풀 들어가기 때문에 C풀풀 책을 좀 구비를 해주시고요. 한 3주 정도는 그냥 우리 앞에 우리 C를 좀 자세하게 했잖아요. 훑어갔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똑같이 월목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한 9, 9, 10, 11주차까지는 녹화 강의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주차부터는 아마도 이제 함수 들어가고 객체 지향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 부분부터는 다시 실시간 강의로 월요일에는 올려드리고 녹화 올려드리고 목요일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다음 주 11시에 공지사항에 지금 이야기 드린 것 똑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C는 오늘로서 끝입니다. 코드 제출에 하나의 소스 코드에 문제 3개를 담아서 문제가 각각 다를 거예요. 제가 나누어 드리는 소스 파일 코드, 소스 파일도 각각 3개씩 담아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당 하나의 소스 코드예요. 총 3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캡처 이미지도 3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선생님, 그 소스 파일이요. 꼭 압축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질문하는 거야? 잘 안 들리는데. 다시 질문해 주시겠어요? 그냥 한 번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셔도 돼요. 이게 6개가 다 올라가는지 아닌지 몰라서. 압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파일 3장, 그 다음에 코드 파일 3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각각 하나씩 올릴 수 있고 6개 올릴 수 있으면 그냥 올리시고요. 안 되면 압축해서 올리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요거는 아마도 자료구조 책일 거예요. 씨뿔뿔 책이 아닐걸? 요거는, 요 자체가. 메인이 자료구조 아니야? 그죠? 우리는, 열혈 씨뿔뿔.
프로그램이. 윤성호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미디어 출판사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비공개로 했네. 요거 지금 채팅창에 제가 써놨거든요. 이 교재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가 하나 나간다고 했잖아요. 시험 말고 시험 2번 이외에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하나 나가는데 그거는 C++로 객체 지향, 객체 사용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로 하나 나갈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오늘은 그러면 시험 전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표시를 하시고요. 출석 처리는 다 되셨죠? 안 되신 분은 남아주시고 안 되신 분은 모두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잘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생하셨고요. 난리 났어. 땡큐. 알겠습니다. 아주 시뻘건 글씨로. 내 이름은 제발 쓰지 말아줘. 알겠습니다. 네. 또 지워줬어. 또. 사진은 실행 화면 말고, 요거는 소스 코드만 캡처해서, 요 소스 코드만 보고도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일이 애매한 거는 제가 돌려보려고 하는 거고,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 코드만, 이미지 코드만 보고 바로바로 채점을 하려고 캡처를 좀 부탁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채팅창에서 다시 봬요. 실시간에서 다시 봬요. 웹캠이랑 오디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네, 강아지를 풀어주겠어.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리눅스. 수경이 나갔나?
수경이 있네.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요. 네.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요. 오픈북이 아니라 그냥 노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건가요? 근데 아직 제가 공지를 안 하긴 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시험을 봐라. 라고 공지가 내려왔어요. 10명씩 안 그러면 끊어서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아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면 수업은 없이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건가요? 저는 사실상 뭐 수업은 그렇다 치고 네. 시험이라도 대면으로 보고 싶거든. 근데 아,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게 됐어요. 저도 사실 대면으로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학교에서 안 된대. 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네. 리눅스는 좀 세팅이 돼 있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데, 리눅스 네. 세팅이 안 된 학생들도 좀 몇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크긴 한데, 오픈북으로 또 볼 수밖에 없고. 오픈북이 어떤 네. 식으로 뭐 부정행위 하려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오픈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대신 뭐 공부를 오픈북이어도 못하는 사람 또 못해.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니야, 잘할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어, 어떡해요. 그렇게 보겠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리눅스 하나 이렇게 실행해놓고 명령어 같은 것도 다 이제 조회해가면서 그렇게 해도 네. 상관은 없거든요. 어찌됐건 시험도 막 공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테스트긴 하지만, 너무 크게 부담 그러면, 안 가지셔도 네. 돼요. 음.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코딩한 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코드도 이제 우리는 스크립트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가서 쉘 스크립트 네. 부분 이제 코드 짜가지고 돌리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좀 코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명령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자주 쓰는 명령어나 제가 이제 뭐 강조했던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네. 것들 앞에 배운 게 몇 개 없어 사실. 1장은 설치하는 거고 2장은 그냥 네. 인터페이스 설명돼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딱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강의 지금 렌더링 중인데 그거 이제 네.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되고 네. 나머지는 뭐 편집기 사용하고 이런 것들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VI 네. 쓰시고 이런 거는 굳이 뭐 암기해서 하실 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고건이 잠깐만 이거 건이 먼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건이 네. 건이는 몇 시에 왔지? 출석 지각했어? 건이? 어 지각했구나. 우선은 처리됐어요. 네, 잘 되었으니 득점 붙들어내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리눅스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픈북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중간고사는. 아마도 네.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말고사 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책 한 번씩 쭉쭉 훑어보면서 뒤에 확인학습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연습 문제. 그런 아, 거 네. 채워보시고 거기에서 대부분 랜덤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럼 몇 문제 내시는지 아직 정해지신 건 없으신 거죠? 아,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네. 한 15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막
요즘 뭐 네. 프로그래밍처럼 코드를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단답형이거나 뭐 네. 객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답이 떨어지는 정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네. 시간 문제거든. 근데 시간을 좀 짧게 주고 이제 충분히 이제 또 공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했을 때 바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볼 거예요. 외우진 않더라도. 아, 음. 그 책을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소스 코드 이렇게 짤 때 네. 실습할 때 한두 번씩 더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절대 경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폴더 찾아가고 이런 거. 네. 폴더 만들고 뭐 지우고 뭐 요거를 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형태로 할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집중 공격해야 될 어, 것 어, 어. 같습니다. 그냥 뭐 MK, 감사합니다. DIR 뭐 이런 거 네. 이용해서 폴더도 디렉토리 만들고 막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냥. 딱 명령어 위주로만 이렇게 많이 보면 되는 거네요. 거의 명령어야. 리눅스 그냥 명령어야 뭐.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요. 네, 명령어 엄청 많아. 몇백 개. 나도 못 해요. 자주 쓰는 거 빼고는 그냥 네. 매뉴얼 검색해서 쓰거든요. 저도 옵션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찾아서 사용하셔도 좋고 조회하는 거 방법 조금 빨리 찾아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써도 되니까. 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크게 걱정하지 말고.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수경이. 네. 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 시험 아닌 거 알죠? 리눅스는?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맞아요. 다다음 주. 오늘 다음 주는 강의 올라갈 거고 6장까지가 범위라서 올라갈 네, 거고 다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따로 또 공지해 드릴게요. 시험 공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네, 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마워요.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